일단 사법부로 밀어놓은 거야. 그리고 검찰은 살짝 빠지고. 기가 막힌 수를 쓴 건데 그것까지 알고 했으면 정말 똑똑한 책사예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이제 시작인데 문자를 많이 보내오세요. 추석 명절 잘 쉬라고 이제 문자에서 오늘 빌어서 구독자분들한테 연휴 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제간도 없고 일이나 하려고 여러분들은 하여튼 좀 친지들도 많이 찾아뵙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이제 뭐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제 이재명이 구속이 이제 기각돼 갖고 화가 나서 뭐 살맛이 안 난다, 내 인생도 힘든데 얘 때문에 더 열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많이 오시는데 아마 제 구독자들은 제 방송을 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0월 7일까지는 금이 들어와서 제가 이 추석 밥상에 올리지 말고 푹 쉬게 놔두고 10월 8일 지나서 하라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아마 검찰에서는 제 방송을 안 보는 모양이에요. 일찍 서두른 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이제 술사지만 이제 정부 측에 이제 책사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한 책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뻔히 기각이 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둘러서 이제 예를 들어서 가결을 시키고 그럼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분열이 될 거 아니에요. 친명하고 비명하고 비교.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구속이 됐어. 그러면 친이하고 친명하고 합쳐갖고 비대위를 만들어요. 그러면 더 내년 총선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알고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될 줄 알고 이걸 올렸다 법원에. 그러면 진짜 위대한 책사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위대하냐? 한마디로 늪에 빠뜨리는 거거든. 제일 나쁜 시나리오는 사실 구속이 돼서 예를 들어서 비명하고 친이하고 이게 합의돼서 비대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내년에 총선이 힘들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원래 이제 이 술사나 책사들은 이 코앞에 생각을 하진 않아요. 항상 한 3년 아니면 내년 뭐 2, 3년 후를 항상 멀리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앞에는 뭐 추석 명절이니까 이게 추석 밥상에 올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하수예요. 그건 책사들이 이제 쓰는 수법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추석 밥상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 아직 총선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속을 안 시켜야 당대표에서 공천도 하고 계속 이 사법 리스크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 그것까지 생각했으면 굉장히 똑똑한 책사가 있는 거예요. 그 책사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각이 됐어요. 구속이 되고 이 구속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한 6개월 동안 구속을 시켜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는 거고 이제 불구속 수사라는 건 뭐냐면 구속은 시키지 않대. 재판장 가서 이제 범죄 유무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판결 나오면 일부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고 뭐 다툼이 있고 뭐 증거인멸이 당대표로서 당대표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 왜냐면 당대표가 아니라 왜냐면 쉽게 말해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고 권력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유죄가 되는 그러면서 판사한테 살짝 지금 밀어준 거거든요. 기각을 시킨 거는.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검찰에서 보수 측에서 불만은 뭐냐면 왜 저 잡범 빨리 안 집어넣느냐 이래서 쉽게 말해서 보수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알고 했으면 정말 똑똑한 책사예요. 한번 때려본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법부로 밀어놓은 거야. 그리고 검찰은 살짝 빠지고 기가 막힌 수를 쓴 건데 그렇게 머리를 썼다 그러면 굉장한 책사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운이 나쁘면 제가 윤미향에도 얘기했죠. 오늘 3월달에 나무가 필요해서 형을 적게 받았지만 신유 금이 들어올 때는 어때요? 이 나무가 잘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형을 무겁게 받는다고 제가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맞았죠.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또 환호하는 참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 보면 이제 한마디로 올해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2023년 그러니까 희극 부문 연기 대상 최고의 후보는 이재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재명을 어때요? 그래서 같이 뭐 단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같이 뭐 인상 쓰고 앉아있고 뭐 사실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렇게 비통한 표정은 안 질 거야. 울고 뭐 그게 연기하면 그래도 똑똑한 의원들이야. 그게 연기라면 연기상이라도 받지. 근데 그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비통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는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진짜 연기하는 사람은 한 10명 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기각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동훈 장관은 뭐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웃겨요. 이게 코미디 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환호하고 막 잔치집 분위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 그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아세요? 그냥 늪에 빠지면서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 진짜 책사가 이 늪에 다 밀어넣는지 모르고 늪에 이만큼 빠지면서도 막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한마디로 진짜 희극을 보는 것 같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계속 재판이 열릴 거고, 그럼 한 가지 한 가지씩 터져 나가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어차피 늪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여론조사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왜냐면 여론조사란 건 뭐냐면, 저도 중도 보수지만 여론조사 전화 와요. 그러면 딱 끊어버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이제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재명이만. 그래서 오늘 그 연기하는 사람들, 어차피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 이재명 옆에서 왜 저 사람 저렇게 그냥 완전히 교주 모시듯이 옆에서 저러고 있나, 정청래. 그 다음에 이제 홍익표, 이제 내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총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당대표 어떤 운이 좋아야 되지만 원내대표도 무시 못해요. 시간이 되면은 두 사람 걸 보면서,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무토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사주를 해서 실전 강의를 조금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신금하고 이제 경금,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임수,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이 일간에 이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떤 자연하고의 어떤의 실전에 정밀하게,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만 딱딱 봐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내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자연의 기운. 그러니까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 방송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역학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오늘은 정청래 의원은 제가 잠깐 그냥 간단하게 그때 남거 풀면서 뭐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기억으로 을사경진 신축 뭐 시간은 모르고, 근데 이 사실 신금일주가 사주 풀기는 제일 어려워요. 보통 일반 이제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기가 힘들어. 왜 그러냐면 이 책에는 신강과 신약에 대한 그게 구분이 없이 이렇게 책을 썼어요. 우리 대부분이 이제 책을 쓴 사람들 보면, 그럼 그 구분이 안 되면 이야기가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책을 볼 때는 항상 이게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 두 가지를 나눠 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신강이든 신약이든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역학 공부는 굉장히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신강 신약이 있고, 또 특히 이 신금은 신강과 신약이 상관이 없는 그런 또 사주들이 이 신금일주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은 이 신금일주를 가장 여러분들이 풀기 힘든 사주가 사실 신금일주예요. 이 경금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신금일주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일주가 있어요. 이 경금은 되게 그림이 쉽게 나와. 그러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사주 풀기도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이 경금의 신강이란 건 뭐냐면, 금이 많고 토가 많고 그 다음에 나무나 불이나 물이 작은 사주를 신강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은 되게 작은데 흙도 작고 이게 그릇도 작은데 불이 굉장히 강하면 이거 타버릴 거 아니야. 땔감도 많으면 그걸 신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 경금의 신강의 그림은 뭐냐면, 비가 막 이렇게 오는데 금광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 이 경금의 특징은 또 뭐냐면 한마디로 암석이에요. 큰 암석 속에 금맥이야. 이렇게 노란 금맥이야. 그렇게 연상하면 사주 풀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비가 와. 근데 금광에 가면 딱 보면 노란 금이니까 그럼 얘를 뭐 녹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반지나 예를 들어서 목걸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용광로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땔감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림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비 오는 날 큰 암석 속에 금맥이 가득 차 있어. 이제 이 금이 사주에 따라서 적냐 많냐 아주 많은 걸 신강이라고 그러고, 근데 조금 이제 많으면 이제 조금 신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이고 이게 금이고 이게 토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녹여야겠죠. 용광로가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금이라고 그러면 여기다 육친관계만 붙이면 돼. 예를 들어서 금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같은 남자들이야. 이 금이 많아지면 어때요? 불이 용광로가 꺼지기 때문에 남자들은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암석이 본인한테 엄마야. 문서고 공부.
그럼 이런 사주는 어때요? 이 엄마가 참견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땅이 많아지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참견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와. 이 비는 이제 본인한테는 남자 사주,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제가 육신강의 전에 강의를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용광로가 필요하겠죠. 이 용광로가 쉽게 말해서 여자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그러면 얘를 녹여야 되는 이 불이 나한테는 되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자식 뒷바라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 정신이 강하니까 욱하는 성격은 있어도 직장 생활은 되게 잘한다. 어디든지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 그 다음 체면 같은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자존심도 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땔감이 있어야지 이 불이 살아나겠죠. 이 땔감이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럼 이런 사주는 어때요? 여자들이 부인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결혼을 일찍 하는 거야. 일찍 해도 되는 사주고. 왜냐면 부인이 들어옴으로써 땔감이 들어오면 불이 살아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자들도 잘 따르겠죠. 근데 이 금이 많으면 이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대장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대장은 뭐니? 금이라는 건 뭐냐면 호르몬을 만드는 역할이고 또 이 물은 호르몬을 쉽게 말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만들어준 호르몬을 부고 안에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평소에는 되게 차가워 보이겠죠? 그럼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 부고 안에 있는 얼어있는 물이 녹으니까 성욕이 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꼭 술 먹으면 2차 가는 사주. 여자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잘 안 걸리겠죠? 왜냐면 어쨌든 이 나무는 나한텐 이익을 주는 거야 무조건. 그 다음 돈에 대해서 되게 어때요? 욕심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색하다. 1,000원, 2,000원도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돈은 잘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주에서 주의해야 할 거는 이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는 굉장히 센데 뼈를 잡는 근육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육이 약하니까 삐져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런 사주는 디스크가 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신강사주 푸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신약은 이 경금은 사실 되게 풀기가 쉬워. 어쨌든 다루기가 좋단 말이에요. 녹이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필요하겠죠. 한번 씻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림이 아니고 이 철광석을 캤어. 그러면 녹였어. 그 다음에 어때요? 땔감도 있어서 녹여놓은 다음에 물건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 경금은 이 신금의 한마디로 원초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금이 없으면 신금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은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 신금일주에 또 경금이 있으면 이 경금은 투박한 칼이야. 도끼야. 때리면 이 신금은 반지니까 찌그러진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이제 통변할 때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보고서 이따가 이제 그 정청래 사주를 보고서 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경금이 있게 되면 또 이 금이 찌그러져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대인관계, 사회활동이 이제 나쁘다. 이 경금이 있으면 나를 자꾸 찌그러뜨리는. 그리고 옆에 있으면 어때요? 더 나쁘겠죠? 정청래 사주에서는 경금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찌그러지니까 무서우니까 경계를 많이 하고 누가 건들면 확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은 어때요? 이 경금에서 신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기 전에 신약사주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금으로 태어났는데 경금이 하나밖에 없어 사주에. 그럼 나머지는 불하고 나무하고 물이 있어. 그럼 불이 강해. 그러면 내가 금이 요만한데 그릇이 작아. 그다음 비가 조금 오고 풀이 많아. 이걸 전형적인 신약사주예요. 이러면 땔감이 또 많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금은 본인, 형제, 친구. 그럼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 구워 먹으러 가봤죠. 그날따라 숯불이 되게 숯도 많고 숯불도 많아. 그럼 이 고기가 어때요? 다 타버리겠죠. 그럼 이걸 막아주는 토가 있어야겠죠. 이 토가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다. 그럼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불길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고기를 한 점 금덩어리 하나 있으면 호록 타겠죠. 또 있으면 얘를 태우느라고 내가 들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불이 본인한테는 자식인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사주에서는 이게 남편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여자들도 이런 사주는 어때? 결혼을 늦게 해야겠죠. 남자 사주에서 자식 나면 이 금이 다 타버리니까 이런 사주가 결혼을 늦게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 결혼하는 거를. 아 나 결혼 생각 없어. 나 결혼 안 해. 이렇게 제가 이게 쭉 통계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이 본인한테는 남자 사주에서는 이게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그럼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땔감이 들으면 불이 강해지잖아. 그러면 고기가 타버리니까 이런 사주는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럼 결혼하기 싫겠죠. 그 다음 아버지도 어때요? 본인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그리고 또 하나 이 금은 아까 대장이라 그랬죠. 그럼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이 토도 없으면 토는 위장이란 말이야. 피부하고 그 위에서 조금밖에 못 먹는데 대장에서는 어때요?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니까 거기에 이제 물까지 없으면 호르몬이 저장이 안 되죠. 호르몬이 없으면 성욕이 없는 거야. 그럼 이런 사주는 어때? 결혼을 하는 걸 귀찮아하고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막 40 넘고 50 넘어도 별로 결혼 생활이. 근데 이런 사주 갖고 결혼할 때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많아지면 대운에서 큰 우리가 1년 주기 10년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달력 중에서 토가 들어올 때는 이 나무를 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인성이 들어올 때 토가 들어와야 이 나무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대운에서 들어와야지 결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금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오늘은 이 신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금과 신금, 경금이 녹아야 얘는 반지예요. 첫 번째로 이제 반지를 볼 수 있어. 아니면 옛날에 만든 금관 같은 거, 금 장식품 같은 거. 이건 세공을 해서 만드는 이걸 신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신금의 가치는 어때요? 우리가 금광이 하나 이렇게 없어지거나 녹아버리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잘 망가져요. 경금은 예를 들어서 암석에 금맥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녹이거나 뭐 좀 찌그러지더라도 어때요? 쓸 수가 있어. 근데 이 신금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찌그러지면 완전히 녹여버리든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돼. 그게 틀린 거예요. 여자로 이 신금일주들은 잘 망가져요. 여러분들 아시죠? 반지 같은 거는 꼭 어때? 이게 팽겨트지 않죠? 항상 이 보석함이라든지 뭐 금은방 가면 항상 이렇게 진열장에서 막 닦고 이렇게 깨끗이 해놓죠. 항상 이렇게 함에다 가둬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 항상 남한테 보호받기를 좋아해. 특징, 통변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건들면 제가 찌그러질 거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 때문에 사람을 되게 경계를 많이 해요. 이 신금일주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누가 건드려서 내가 찌그러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100번을 잘했어 부부간에 이 신금일주한테. 그러면 한 번만 말 이렇게 툭 던져서 자존심 상하거나 좀 본인한테 좀 찌그러질 것 같은 말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금일주는 굉장히 자기가 이 신금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반지가 어때? 예쁘죠? 근데 대체로 미인들이 많아. 미남 미인들이 많아. 근데 옛날에 미인 방명이라 그랬죠? 한번 찌그러지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금일주들은 밖으로 내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금방 찌그러져. 그러면 폐품이 된다. 못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쁜 보석도 땅속에 묻혀 있으면 쓸 수가 없겠죠. 빛이 뭐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신금은 땅을 제일 싫어해요. 그 다음에 햇볕이 들어와. 이 신금에는 이 병화가 들어올 때가 있고 정화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병화는 사실은 병신합수에서 물을 만들어내. 청간합의 이 병신합수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신금이란 건 아주 찬 금에 해당하는 찬 주전자라고 생각해요. 만들어진 주전자. 구리 주전자야. 근데 보통 이 신금은 이제 가을 끝 늦계절이라 하면 찬 성분을 갖고 있어. 그런데 한낮에 햇볕이 짱짱 떠. 그러면 거기에 송울송울 물길이 맥히죠. 그래서 이게 병신합이 되면 수가 만들어진다. 이 수라는 거는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색정지합이라 한다. 그러니까 신금이 병화 남자를 만나면 성적인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색정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신금은 어때요? 반지는 물로 씻어줘야겠죠. 만약 땅속에 묻혀있어. 이게 금 반지가 이렇게. 그럼 비가 와서 이 땅을 씻어줘야 반지가 드러나겠죠. 근데 이 물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계수가 있고 임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렇게 흙 속에 반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비가 막 와. 계수가. 이 계수라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 그랬죠. 임수라는 건 강물이고 많은 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비 맞으면은 이 금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덜 씻겼죠. 그래서 이 계수를 만나면 좋기는 한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빛이 안 난다. 그래서 좀 음흉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숨기는 게 있다. 덜 씻겼으니까. 발전하더라도 뭔가 깨름직한 게 있다. 근데 이 임수를 만나면 틀려요. 이 임수를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금생수 얘는 내가 양이니까 이게 상관이 되거든.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격이 있어요. 역학에서 가장 좋은 격인데 금수상관. 이 신금이 임수를 만나면 굉장한 격국이 되는 거예요. 격이 굉장히 높아져. 왜? 이 임수는 물이야. 반지를 물에다 씌워요. 그러면 흙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주가 굉장히 맑아졌다 그래가지고 정승들이 이런 사주들이 많아요. 고귀한 정승. 옛날 그 보면 막 정승들 있죠. 판서, 정승 이런. 그러니까 고위직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임수를 갖고 태어났어. 이 임수 오늘 또 만나면 좀 금수삼각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신금은 물이 들어와서 씻어줘야 돼.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 이 또 신금을 또 통변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 신금이라는 거는, 이 경금이라는 거는 가을이에요. 가을철에는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시기를 경금의 시기야. 그럼 햇볕도 있고 물도 있어야지 어때요? 이 열매잖아, 열매. 이 신금은 뭐냐면 경금은 덜 익은 과일이라 그러면 얘는 완전히 익은 과일이야. 그러면 떨어지겠죠? 이 과일이 익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땅 속에 묻혀서 씨앗에서 나무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 말이야. 감목이나 을목이. 감목에서 이렇게 가지를 치게 되면 그 을목이 되는 거야. 그럼 어쨌든 이 물이 있어야지 싹이 트겠죠. 그래서 이런 통변을 해도, 그러면 이 싹이 이렇게 트면 이건 원초적인 어때? 씨앗이죠. 과일이 썩어서 밑에서 씨앗을 이렇게 물을 만나서 씨앗이 올라와야 되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통변으로는. 내가 없이 아무것도 못하면 어때?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겠죠. 거기다 미이냐? 반짝반짝 빛이나. 그러면 굉장히 자기위주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럼 누가 나를 타치하는 것도 싫어. 왜냐면 반지인데, 내가 반지 만들어준 아주 이쁜 반지인데 이 정화가 들어왔어. 이 정화는 한마디로 용족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금한테는 굉장히 좋아. 녹여야 되니까 일단.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화는 이 반지에다가 용족불을 확 쏴봐. 그럼 반지가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정화를 되게 싫어한다. 반대로 이 그림에서는 어때요? 이 정화는 쉽게 말해서 땅에 이렇게 묻혀있는 반지인데 거기다가 용접을 딱 쏴봐. 그러면 이 흙하고 어때? 흙이 더 딱딱해지면서 이 완전히 못 쓰게 되겠죠. 이렇게 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정화가 들어올 땐 굉장히 다 녹아버려. 제일 그 다음에 이제 나쁜 게 토겠죠. 토. 땅 속에 묻혀있다. 묻어버려 무조건. 이 반지인데 땅에 묻혀있으면 어때요? 아무런 빛을 내기 때문에 완전히 은둔생활. 아무것도 못하는. 운이 되게 나빠진다. 그래서 이 신금은 신강이든 신약이든 통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통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물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땅을 씻어내야 돼. 그래서 이 신금이 임수를 만나게 되면 대발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사주 되면서 발복을 한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풀었던 고민정 사주가 신유가 있죠. 신유. 한마디로 이 금은 반주되지만 쌍칼도 되는 거예요. 야, 날카로운 칼. 칼을 2개 있어. 그리고 이 신금은 어때요? 늦가을이에요. 늦가을이라는 건 어때요? 이 신금 다음에 임수가 오는 거야. 비가 오죠. 신금 다음에는. 그럼 구름에 먹구름 껴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정이 항상 어둡다. 이쁘긴 한데 표정이 어둡다. 그러면서 누가 건들면 어때요? 칼 2개를 휘두르니까 좀 독살스럽겠죠? 누가 건드는 걸 싫어해요. 이 신금일주. 그러니까 이 신금일주랑 만약에 사시는 남편분들은 그냥 반지 다듯이 호기호기 해야 돼. 맨날 칭찬만 하고 이뻐, 너 잘했어. 근데 건들지만 않으면 살아가는데 별 지장은 없어. 이쁘니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안 건들 수가 없겠죠. 그럼 말로 툭 한번 건드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아무리 100번 잘해주더라도 절대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게 신금. 항상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제일 이뻐. 나는 내 싹이니까. 내가 물 줘서 이렇게 나무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변덕스럽고 참 다루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며느리를 또 얻으면 안 돼요. 이런 얻으면 아주 피곤해요. 시어머니가 한마디 툭 건들면 아주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게 또 이 신금일주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정청래 사주를, 정청래가 이제 신금이더라고요. 제가 그 고민정 사주는 잠깐 풀어봤는데 이제 오늘은 이 사람 사주가 되게 궁금해서 정밀하게 오늘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